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당신은 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다릅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는 밤, 정기수야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가능한 임무를 받은 한 청년의 이야기.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자, 처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르고스라는 나라에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다나에,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탁을 받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무슨 끔찍한 예언입니까?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청동탑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남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탑, 하늘만 보이는 감옥, 손자만 안 생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말입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께서 이 아름다운 공주를 보셨습니다. 제우스는 황금빛 비로 변해 탑 안으로 들어갔고 다나에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손자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다나에와 갓난아기 페르세우스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어보냅니다. 신께서 원하신다면 살려주시겠지. 파도가 칩니다. 상자는 흔들리고 엄마 다나에는 아기를 꼭 껴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자는 세리포스라는 섬에 떠밀려 왔고 어부딕티스가 그들을 구해줍니다. 페르세우스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청년으로 세월이 흘러 페르세우스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가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를 탐했던 것입니다. 다나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소. 하지만 페르세우스가 방해였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아들, 왕은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을 어떻게든 제거해야겠군. 그래서 간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선물을 가져오라 명령했죠. 말을 가져오시오. 하지만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비웃습니다. 말도 없는 주제에 여기 왔느냐? 페르세우스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다른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때 왕의 입에서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시오. 잔치장이 조용해집니다. 메두사, 그 이름만으로도 모두가 떨었습니다. 여러분, 메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무녀였죠.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그녀를 욕보였고 분노한 아테나 여신이 그녀를 저주했습니다. 내 아름다움이 죄를 불렀다. 그 순간 메두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독사로 변했고 그녀의 눈빛은 저주받았습니다. 누구든 그녀의 눈을 마주치면 돌이 되어버립니다. 메두사는 외딴 섬의 동굴로 쫓겨났고 그곳에서 복수에 불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모두 돌이 되어버렸죠. 이제 폴리덱테스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그 불가능한 임무를 준 것입니다. 죽으러 가거라. 페르세우스는 절망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가 바닷가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번쩍 빛이 나타났습니다. 여신 아테나와 신 헤르메스였습니다. 페르세우스, 우리가 도와주겠다.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너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내 안에는 신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라. 아테나는 청동 방패를 건넸습니다. 이 방패는 거울처럼 빛난다. 메두사를 직접 보지 말고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며 싸워라. 헤르메스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르페 신들의 검이다. 어떤 것도 자를 수 있지. 그리고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 페르세우스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메두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찾습니까? 헤르메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색 여인들을 찾아가라. 그들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하늘을 날아 세상이 끝,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회색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라이아의 자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늙은 노파였고 눈 하나, 이빨 하나를 셋이서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다가갔습니다.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싫다. 가거라. 그때 페르세우스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눈을 주고받는 순간 눈을 낚아챈 것입니다.
아, 내 눈, 돌려다오. 페르세우스가 말했습니다. 메두사의 위치를 알려주면 돌려주겠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라. 바다 너머 세상의 끝,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근처에 메두사의 동굴이 있다. 그리고 하데스의 투구를 가져가라. 그것을 쓰면 투명해진다. 페르세우스는 투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메두사의 동굴 입구부터 섬뜩했습니다. 돌이 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용감했던 전사들, 힘이 셌던 영웅들,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 있었죠. 페르세우스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침착하자. 방패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는 하데스의 투구를 썼습니다.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쉭, 쉭, 뱀들의 소리, 메두사의 머리카락. 페르세우스는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패에 비쳤습니다. 메두사의 모습이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 지금은 증오로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끊임없이 꿈틀대는 독사들. 메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누가 왔나? 어리석은 것들, 나를 보러 왔느냐? 페르세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요. 그는 방패만 보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메두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느껴진다. 누군가 있어. 페르세우스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바로 그때 메두사가 페르세우스가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방패만 보고 있었기에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페르세우스는 하르페를 휘둘렀습니다. 번쩍 신들의 검이 빛났습니다. 콰직 메두사의 목이 잘렸습니다. 메두사의 비명이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두사의 목에서 흐르는 피에서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였습니다. 눈처럼 하얀 말,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감탄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메두사, 한때는 피해자였고 저주받아 괴물이 되었지만 그녀의 죽음에서조차 아름다움이 태어났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챙기고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임무 완료.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로 돌아갑니다. 손에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폴리덱테스 왕은 놀랐습니다. 저것이 정말 메두사의 머리란 말이야? 불가능해. 이럴 수가.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르세우스는 돌아가는 길에 바위에 묶인 한 공주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드로메다. 그리고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거대한 바다괴물 케토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페르세우스는 공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전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